과거 일본 맥주가 한국을 휘어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사히, 삿포로 맥주 등의 일본 맥주가 편의점에서 불티나게 팔린 나머지 한국 주류 문화가 일본으로 완전히 빠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그 상황이 반대로 역전된 상황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고유술인 소주가 일본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있고 수출액이 무려 2018년과 비교하여 20배나 증가하였으며 모든 식당마다 한국 소주를 입점하느라 지금 물량조차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판매되는 좋은데이는 2019년 120만 병이던 판매량이 2021년 400만 병까지 늘었으며 일본 전역의 마트와 편의점에서 주문이 밀려들어와 매일매일 한국에 발주를 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당에서는 본인들의 가게를 홍보할 때 참이슬 굽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에 맞춰서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안주류도 한꺼번에 홍보하고 있으며 한국 K스타일에 빠진 일본 국민들은 한국 소주가 입점해 있다는 광고를 보고 물밀듯이 해당 가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소주가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에서 한국 소주는 마시면 꼭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지는 녹색병이라고 불립니다. 일본에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에서 한국 소주가 등장하였는데요. 투명한 잔으로 소주를 마시는 손예진의 모습과 박서준과 아버지인 손현주가 소주 한 잔으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모습들이 일본의 감성에 딱 맞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류 열풍에 덩달아 소주가 탑승한 격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시장의 마케팅 전략도 큰 이유인데요. 일본의 본래 광고들은 호기심을 자아내는 광고 위주로 만들어졌다면 한국의 소주 광고는 톱스타를 기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로는 이번에 일본 톱스타인 사쿠마 유이를 기용하여 한국 드라마 형식으로 광고를 촬영하였으며 이에 공감한 젊은 세대들의 구매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소주의 이미지 변신입니다. 일본에도 소주 종류가 있으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60에서 70년대에 외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온 아저씨들의 술이었습니다. 정종병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덜어 있으실 것입니다. 일본 소주의 도수는 36도에서 45도 사이로 매우 높은 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술이 약한 사람은 마시자마자 바로 취기가 올라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얼음을 넣어 마시게 되는데요. 실제 일본 드라마에서도 일본 소주는 아저씨들이나 먹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젊은 층에는 크게 인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 병에 원화로 2에서 3만 원이나 되는 가격은 부담감이 좀 있었죠. 하지만 한국 소주는 드라마에서부터 젊고 예쁜 한국 연예인들이 즐겁게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격 자체도 4에서 5천 원 수준입니다. 낮은 도수는 천천히 마시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하기 딱 좋은 도수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생각 외로 잘 팔리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주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참이슬 톡톡입니다. 기존의 소주의 거친 맛이 아닌 청포도와 자두 맛이 나는 것이 특징으로 칵테일을 즐겨 먹는 일본 여성들의 취향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매우 나쁜 상황임에도 일본이에서 30대 세대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은 서로의 문화를 좋아한다는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 제품에 갖는 이미지 중에는 세련됐다, 일본에는 없는 최첨단이라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갈구하는 세대의 한국 제품은 그야말로 최고의 제품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울러 작은 국내 시장만 보지 않고 세계 규모 판매를 생각하고 진행하는 한국적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한국의 승리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비율은 79.4%이며 미국의 35.5%, 일본의 34.1%에 비해 현저하게 높습니다. 처음부터 해외 판매를 예상하고 모든 소비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엄청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국가에만 통용되는 제품이나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어차피 내수 시장만 팔아도 먹고 살기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갈라파고스화된 내수용 제품 개발에 길들어져 해외 유행과 기술 변화에 둔감해진 일본 기업들은 점차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의 빠른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연장을 거치며 내수 시장도 정체, 축소되자 국내외 전체의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 아베노믹스를 재창한 이유도 내수 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수출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었지만 이미 뒤처진 상태라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엄청난 문화의 힘을 통하여 문화를 통한 한국의 이미지 상승 효과를 소주나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이 누리고 있으며 이는 실로 따뜻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 나의 소원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높은 문화의 힘을 이끄는 대한민국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2시간 빠른 뉴스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